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삼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할머니께서 가끔씩 술 한잔 하시고 나면 넋두리처럼 하시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분의 삼촌은 가평에서 꽤 큰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삼촌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숙모님은 삼촌의 식당이 잘 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네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삼촌은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가게 일이 점점 잘 되다 보니 도저히 혼자서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삼촌 집으로 가서 손녀딸을 돌봐주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처음 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사촌 동생인 수민이는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삼촌이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늘 수민이 곁에 붙어서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셨대요. 삼촌도 일하다가 시간이 조금 나거나 가게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서 수민이를 봤다고 합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딸이 너무나 안쓰러웠던 삼촌은 수민이를 끔찍하게 아꼈고 수민이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돈을 썼다고 하네요. 사연자분도 그 당시에 삼촌 집에 놀러 가면 늘 부러웠다고 하는데요. 수민이는 겨우 5살이었는데도 자기만의 방이 있었고 그 방은 웬만한 장난감 가게 못지않게 장난감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동물 인형, 가비 인형, 각종 캐릭터 인형 등등 없는 게 없었고 소꿉놀이 세트도 종류별로 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민이는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인지 큰 관심이 없었고 관심을 가져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실증을 냈다고 합니다. 뭐든지 너무 많으면 소중함을 모르게 되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삼촌이 손에 뭔가를 들고 집에 나타났는데 바로 장난감 집과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묘했던 게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장난감이었대요. 집과 가구, 인형 등 모든 물건들이 전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할머니도 오래된 장난감이 신기해서 삼촌한테 어디서 구했냐고 여러 번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삼촌은 그때마다 대답을 피하거나 화를 냈다고 합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수민이의 반응이었어요. 그 많은 장난감에는 관심도 없던 수민이가 그 낡은 나무 장난감을 보더니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해요. 수민이는 그 장난감을 받자마자 뛸 듯이 기뻐했고 그 후로는 오직 그 나무 장난감만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민이가 아침부터 시무룩해지더니 할머니한테 떼를 쓰기 시작했대요. 수민이가 할머니한테 여기 나무하기는 있는데 할머니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졸랐다고 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좀 당황하셨겠죠. 장난감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서 대신 장난감 방에 있는 토끼 인형으로 할머니, 엄마, 아빠 역할을 하자고 하셨대요. 할머니가 가져온 인형은 평소 수민이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민이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면서 그 인형들을 거칠게 잡아던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할머니가 가져온 레고나 다른 인형들도 전부 다 잡아던졌다고 하네요. 평소에 얌전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할머니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 할머니는 지쳐서 자기는 모르겠다면서 아빠한테 말해보라고 하셨고 어서 점심 먹자고 하셨대요. 그런데 수민이는 싫다면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평소에 떼를 쓰지 않고 얌전한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수민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고 하시네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삼촌이 집에 도착했어요. 수민이는 그때까지 심통을 부리다가 삼촌을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는 아빠 인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대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까는 할머니 인형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셨죠. 수민이는 아니라면서 아빠는 아빠 인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대요. 이미 수민이한테 하루 종일 시달려서 진이 다 빠진 할머니는 더 이상 뭐라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냥 소파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촌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다고 해요. 평소 삼촌이 장난감을 많이 사주고 돈을 쓰는 것도 가게 일로 바빠서 체력적으로 놀아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는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민이가 나무 인형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삼촌은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하더니 바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뭔가 이상하죠? 할머니도 이상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삼촌을 붙잡고 쉬지도 않고 뭐 하냐고, 가게 일로 피곤하다면서 맨날 눕자마자 자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으셨대요. 그런데 삼촌은 그런 할머니까지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수민이를 재우고 드라마를 보다가 깜빡 졸으셨대요. 그런데 꿈에서 삼촌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배가 고프다면서 밥을 달라고 했다고 해요. 할머니가 꿈에서 가게 일한다는 사람이 자기 배도 못 채우면 어떡하냐고 하셨는데 삼촌은 계속 밥을 달라고만 했대요. 그러더니 밥솥을 들고 통째로 막 퍼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꿈이죠? 꿈에서 깬 할머니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촌이 자는 방을 들여다보셨대요. 그런데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새벽 1시인데 삼촌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평소 삼촌은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해야 해서 밤 9시에 수민이와 함께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자 삼촌이 뭔가를 뚝딱거리고 있었대요. 할머니가 뭐 하냐면서 어서 자야 내일 새벽에 가게 나갈 수 있지 않냐고 하셨죠. 삼촌은 할머니를 보고 안 자고 뭐 하냐면서 이 정도면 수민이가 좋아할까 하고 물었대요. 그런데 상처투성이에 피까지 흐르는 삼촌의 손에는 사람 형상으로 깎은 나무 인형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각에 서툴렀던 탓인지 겨우 사람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대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면서 이게 인형이냐고 어서 자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냥 하나 사주면 되지 않냐면서 등짝을 탁 때리셨다고 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삼촌은 잔뜩 실망한 모습으로 방에 들어가서 잤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날 이후로 삼촌은 매일 나무 인형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삼촌은 점점 창백한 얼굴로 말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에도 상처가 사라질 날이 없었고요. 더 이상한 건 수민이었어요. 수민이는 마치 자신이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삼촌이 만든 인형을 받아들고는 이건 팔이 길다, 이건 얼굴이 못났다,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면서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삼촌은 잔뜩 실망한 얼굴로 다시 나무를 깎았다고 하네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걱정이 된 할머니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사연자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의 형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아버지가 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도 삼촌은 나무 인형을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삼촌은 형이 왔다면서 인사를 했대요. 아버지는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다면서 이 인형이 다 뭐냐고, 그리고 손은 왜 이 모양이냐고 물으셨다고 해요. 평소에 우애가 깊었던 형제였는데 그날은 달랐다고 합니다. 삼촌이 아무것도 모르면 저리 가라면서 자기 하는 일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아버지는 동생이 이런 미친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형이 어디 있냐면서 그러지 말고 가서 맥주라도 한잔 하자고 하셨죠. 그런데 삼촌이 정말 화를 내면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무슨 내 형이냐고, 온갖 부모님 사랑 다 받고 대학도 가고 자기만 시골에서 장사하는 게 보기 좋냐면서 어서 꺼지라고 했대요. 평소 같지 않은 반응이었죠. 삼촌과 대판 싸운 아버지는 삼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삼촌한테서 긴 문제가 왔대요. 미안하다면서 요새 예민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고, 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자기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면서 다음에 또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삼촌의 문자에 마음이 좀 풀린 아버지는 삼촌 말대로 기다려주기로 하셨대요. 그리고 나무 인형을 만든 지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깬 수민이가 드디어 삼촌한테 이 인형이 너무 좋다면서 아빠랑 똑같다고, 이제 이걸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겠다면서 웃었다고 해요. 수민이는 처음 나무 장난감을 받았을 때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대요. 할머니 말로는 그 인형은 무표정한 표정을 가졌고
얼기설기 거칠게 만들어져서 그다지 예쁜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새 살이 빠지고 창백해진 삼촌의 얼굴에도 기쁨의 미소가 떠올랐다고 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때가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날 밤, 삼촌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새 기다린 할머니는 결국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대요. 밤새 아빠를 기다렸을 수민이가 걱정된 할머니가 수민이를 안아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는 올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수민이가 무슨 말이냐면서 아빠는 저기 있는데 라고 했다고 해요. 수민이 말에 깜짝 놀란 할머니가 돌아보셨는데 집안에는 삼촌이 없었대요. 할머니가 무슨 말이냐면서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죠. 그러자 수민이는 해맑게 웃으면서 나무 인형을 들고 왔대요. 봐, 여기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그 인형을 본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무표정했던 그 나무 인형의 표정이 희미한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고 거칠게 만들어졌던 몸도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삼촌의 행적을 뒤쫓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대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던 삼촌은 퇴근하기 위해 가게를 나섰고 시골이라 CCTV도 없어서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수민이였어요. 수민이는 아빠 없이도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지냈다고 합니다. 전혀 슬퍼하거나 아빠를 찾지 않았대요. 그 무렵부터 동네 몇몇 사람들이 삼촌의 도박빚을 갚으라고 찾아와서 할머니와 싸웠다고 해요. 결국 할머니는 가게를 정리하고 빚쟁이들한테 돈을 좀 주고는 도망치듯이 그 동네를 떠나서 이사를 하셨대요. 지금은 어른이 된 수민이한테 그때 일을 몇 번 물어봤는데 신기하게도 수민이는 그 나무 장난감에 관련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그 인형과 나무 장난감들만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사연자분의 삼촌은 인형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말처럼 도박빚 때문에 야반도주를 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